꽃발을 띄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취지라든가 방향은 이 강의와 함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왜 그런가를 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올바른 역사 문화의 필요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기 보시면 소제목이 외세에 맞은 우리 민족의 저한 정신과 빛나는 을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역사에서 찾아오려고 하면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그런 빛나는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그래도 우리 외세에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그럴 때 그에서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제가 이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듯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역사 왜곡, 저는 역사 강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왜곡의 문제가 지금은 우리 세대에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역사 왜곡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대로 그대로 전수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우리가 먼저 올바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그것을 바른 교육을 전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신념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의 선조들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시죠. 어찌 보면 정말 이분들 아닌 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의 사심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네 분만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들 정말 지금 돌아가신 지가 몇백 년이 넘었지만 지금은 우리 가슴에도 살아있는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여러분들 일본의 역사책에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러일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일본의 장군이 누군가 아시죠? 도고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이 이제 대성을 이루고 일본에서는 그분이 정말 엄청나게 그를 받았겠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나는 조선에 있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하사관에 불과하다. 만약에 나와 같은 배와 나와 같은 인원의 사람을 주었다면 아마도 이순신 장군은 세계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순신 장군은 이런 뛰어난 용병술이라든가 뛰어난 이렇게 해냈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계셨던 그 시대에 가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임금과 그 주변의 인물들을 위해서 많은 모함을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백의종군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생각을 하고 나오셨고, 그리고 정말 12척의 백밖에 없었지만 그걸 가지고도 우리나라를 살려내신 겁니다. 근데 과연 이순신 장군께서 그러면 그렇게 내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중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안중근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 혹시 여러분들 의사와 열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제가 한 번 더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해보면, 의사라는 것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력을 동원해서
해서 의사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열사는 뭘까요? 열사는 똑같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이지만 무력이 아닌 어떻게 평화의 투쟁을 해서 목숨을 바친 분을 열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치사라는 말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치사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목숨까지는 목숨이 살아난 거죠. 목숨을 바칠 만큼 하겠지만 목숨이 살아난 분을 지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말도 필요 없는 우리 안중근 의사, 그죠? 여기 저는 이 손가락, 저는 여기 안중근 의사 이 손가락을 단지된 손가락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그 세 발의 성성이 우리나라를 살렸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흉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자긍심, 그리고 세계의 우리나라의 만방의 자주 독립을 알린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저희 입으로 더 이상 할 만큼은 제가 그 가치가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 이때 나이 4살인 거 아시죠? 독립을 위해서면 이 모습 한 모습 내가 정말 그거 없이 정말 스스로 없이 버리겠다. 그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지금 17살 우리 학생들을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의 나이에 어떤 생각을, 그때 학생이었다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 정말 자기의 목숨을 정말 하나의 꽃잎처럼 날린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라든가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유관순 열사의 그 나라를 사랑한 애국심의 마음, 제가 이분이 남긴 명언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내 손가락이 빠져나가도,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도, 내 다리가 부러져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없으니 슬플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슴이 푹 빠져서 우리나라가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다면 제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제가 이 유관순 열사의 업적이나 이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은 제가 이 짧은 명언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체 이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이분은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이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무력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족 저항 시인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 시대를 잠깐 한번 가볼까요? 이때 시대가 일본이 내선 일체를 늦추고 있고 민족 말살 정책을 할 때였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 뭡니까? 첫 번째, 이름을 쓰지 말게 하고, 일본의 이름을 주게 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쓰지 말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글을 가르치지 않게 하고, 우리나라의 신문을 강제 폐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동진 시인은 그 민족 말살 정책에서 제일 못하게 한국어 사용이 하지 말았는데 그것을 극구 반대하시면서 한글로 우리의 그 시를 쓰셔가지고 다시 그때는 없었지만 6.5로 돌아가시고 나서 시가 144편입니다. 산문이 4편입니다. 그 유고작을 남기고 가신 분입니다. 그 안에 그 감옥이라든가 그 안에 모든 고통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인내를 하면서 그 일제시대 때 그런 고통을 그때 나이 27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나이와 뭐 직책이나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백성이 없고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이런 마음만 있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라 사랑을 할 수 있는 애국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 내분을 저는 감히 우리나라의 영웅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영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이분들밖에 없었을까요? 이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하지만 요 몇 년 동안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드라마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은데 잠깐 3분짜리 영상을 보고 저랑 같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소리 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혹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것은 어떤 장면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미국과 우리나라 첫 전쟁이었던 신미양요입니다. 여러분 고종 때 사건 아시죠? 어땠습니까? 앞에 제가 네 분을 말씀드린 분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영웅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인초라고 하죠. 의병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스터 선샤인 첫 장면 이걸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고 정말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는 것을 한 번 더 보면서 참 감사를 느꼈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첫 장면에 그 정말 기절하다가 넘어지는 그 아이가 다시 커서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다시 전쟁에 안 갈 것 같죠. 또다시 일어나서 의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무명초로 버리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었겠냐마는 그렇게 다 이제 어병의 이야기를 다룬 게 그 드라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양요를 여러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1866년에 미국에서 상선이죠. 한 배가 들어와가지고 평양이랑 가까이 와서 우리나라에 되게 노략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극탈도 하고 뭐 물량도 빼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1871년에 미국에서 군함 5대와 1200명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강화도에서 붙은 게 아까 말했듯이 신비양요입니다. 근데 아까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때의 미군의 상황은 그때 남북전쟁을 하고 났을 때니까 보셨죠? 얼마나 좋은 대포를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백성들은 뭘 들고 있었습니까? 총, 포 이런 걸 들고 있었어요. 그게 될 거라고 봅니까? 아까 거기가 뭐냐면 거기 있던 데가 보면은 그게 강성보라고 봅니다. 거기서 어제은 장군이 350m 거기서 모두 다 몰살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표현을 아까 드라마에 했지만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한 사람도 거기서 후퇴하지 않고 결사항전으로 100%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비양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예세가 그렇게 와서 우리 침입을 했지만 굴복하지 않은 그런 정신을 일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의 상황을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용감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많은가를 그때 신비양요 때 해군 소령으로 왔던 이분이 윈필드 슐리라는 장군이 해고록을 썼어요. 그때 그 해고록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군은 정근대적 노후한 병기를 가지고 미군의 현대적 총포에 대항해서 용감하게 싸웠다.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용감하게 싸우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다가 죽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이보다 더 장렬하게 싸운 군인을 다시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병들이었고 우리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백성들은 아녀자고 천민이고 노비고 그런 무슨 장군 이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비양요 때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와 그 체결을 못했죠. 다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게 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병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에만 이런 우리 어병들이 있었느냐? 그럼 고려시대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고려시대를 한번 가보면은 고려시대 가보면은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워서 474년간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11세기에 보면 참 고려에 보면 되게 침략이 많았습니다. 11세기에 그란이 침입이 와가지고 강갑찬 장군이 이겨냈죠. 그리고 12세기에는 또 여진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힘을 합쳐 무려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민족을 밀어내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무신정 우리나라 내에서 파벌이 나가지고 무신정권이 손을 그때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때 그런 어려운 틈을 타고 칭기석간 후예인 원나라 몽골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80년 동안 그게 간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항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게 이때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삼별초라는 것은 어떤 군대냐, 사실 왕실을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그게 특별경찰 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몽골이 치들어왔을 때 강화도에 갔을까지 항전을 했어요, 왕실이. 그런데 그게 항복을 하고 나옵니다. 다시 개경으로 항복을 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삼별초가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 왜 외세의 몸을 그게 따르느냐, 그거 안 된다 하면서 외세와 고려 황실에 어떻게 했다? 항전을 벌였습니다. 비록 3년이지만 강화도, 진도, 제주도 대해서 항전을 했어요. 끝내는 다 이렇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주성을 지키려고 정신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고려때 삼별초 사건이라고 저는 항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이순신 장군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이순신, 땅에는 각제오발 장군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호 과정에서 역사 탐방으로 아마 우령을 많이 가서 위령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각제오 장군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위령탑이 있는데
사실 곽재호 장군이 잘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최초로 자발적으로 노동을 일으킨 사람. 그런데 이분이 뭐 정규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게릴라전 아시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떠냐면 적은 병력으로 지형을 잘 아니까 이용해서 왜군을 수차례나 물려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희 장군, 빨간 옷을 입었단 말이지 않습니까? 흰말과 빨간 옷을 입고 했다고 홍희 장군이 하는데, 빨간 옷만 보면은 왜군이 벌벌벌 떨었대요. 아, 정말 대단한 장군이 온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도망을 갈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게 홍희 장군, 곽재호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곽재호 장군이 한 게 뭐냐? 이 나라가 힘들으면 백성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그런 교훈을 준 게 바로 이게 홍희 장군, 곽재호가 한 큰자란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심어준 게 곽재호 장군. 안 보셨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안중근 의사, 여러분들 정말 안중근 의사의 버금가는 저는 정말 멋진 사나이, 짧게 굵게 정말 멋진이라고 하신 분 계시죠? 윤봉길 의사를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 명언을 제가 한번 볼까요? 이분은 자기 명언대로 살아간 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장부 출가 생구란이라고 했습니다. 장부가 집을 나올 때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면 집에 가지 말자. 이분은 그랬습니다. 내가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왔다가 내가 이루지 못해 거기서 내 몸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애국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글을 안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제가 한 일화를 보니까 그때 일본 선생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나는 일본인입니다라는 말을 해라고 했대요. 아무도 안 했는데 옆에 짝지가 나는 일본입니다 하고 일본말 일본입니다 이제 일본말을 했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가려고 얼굴을 갖다가 죽지 않으면 때렸대요. 그렇게 한 말이 너는 일본인이 되려면 얼굴부터 바꿔라 하면서 그렇게 그걸 때리고 돌아갔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애국심 어릴 때부터 대단한 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몸바칠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장부출과 생부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 김구 선생이 있는 데로 여기 한진외국단에 직접 와서 자기가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분 바칠 수 있도록 써주세요라고 직접 말한 분입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류탄 아시죠? 여기 총입니다. 이렇게 의연하게 마지막 사진을 찍고 이때가 어떠냐? 1932년이에요. 이때가 어떠냐면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일본 천황 생일 파티 천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런 행사를 해드렸는데 또 하나 이때가 중국이 일본에게 댕탕당한 때였어요. 그때 이제 상하이 정년 기념 행사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싶어서 이때 김구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저 이쪽에 가게 해주시죠. 제가 가서 거기 부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일하 계시죠. 김구 선생님의 시계와 자기 시계, 제 시계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낡은 시계 주시고 좋은 시계를 드리고 갔다는 그 일화가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서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을 갖고 가게 됐을까요? 여기에 천장들 이 행사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초대장과 함께 그때는 거기서 온 게 이때 도시락, 밥을 주지 않으니까 도시락을 갖고 오세요라는 문구가 신문에 났습니다. 이거다. 거기에 차단을 해서 거기에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날 갔을 때 그러면 우리 윤봉길 의사가 초청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서 얼마나 유창하게 일본말을 해가지고 일본인 것 같이 그런데 모르고 안 가져온 것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라도 기억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고 있는 제일 앞에 그 선 바리게이트 앞에 가장 가까운 데 섰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던지게 됐을까요? 그때 바깥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한 번씩 하다 보면 스피커가 에러가 날 때가 있죠. 삐삐 때. 그때 언제쯤 던질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행사를 하는 도중에 마이크에서 찌직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때다. 그때 물통 폭탄을 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바로 앞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여기 일본군 장성 여기 120몇 명이 여기서 사상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들 그리고 여기 오시면 축하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죠. 그분들이 그 북한을 가서 완전 여기가 사살이 나고 난리가 났던 그런 일을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 윤봉길 여사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총사령으로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 자식한테 보내는 편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나라를 위해서 가신 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윤봉길 여사가 한 것 중에서 이분이 이제 물통 폭탄을 하고 이 어그를 하고 나서 세계 언론도 주목하고 세계가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역사적으로 알린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거 그때 우리 독립운동이 사실은 시지부지했어요. 근데 독립운동을 할 수 물기를 바꾼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가 또 윤봉길이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이렇게 큰 물기를 바꿔준 게 윤봉길이다. 윤봉길 여사라고.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장제스 아시죠? 국민당总统입니다. 이 사람이 뭐랬냐면 중국 100만 대군과 4억의 중국인도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극찬하고 고마워까지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일본한테 당해가지고 힘든데 그걸 대신해서 해줬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25살의 나이에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의 선조들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어 쓴 분도 있습니다. 중국인이 쓴 한시인데 태극기 아래 다른 기후는 무지개처럼 빛나네. 조선에는 군자가 많다해도 3천만인데 봄날 상하이 흥포 강변에서 거대한 폭탄으로 적을 섬멸하니 우리 4억 중국인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시인이. 이 정도로 윤봉길 의사가 한 이 행동이 이것을 이렇게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물기를 바꿨느냐 같이 볼게요. 임시정부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만주에 있을 때. 그리고 중국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32년에 이 사건이 났는데 1933년 5월에 김구정 임시정부 수장을 초청하고 러영 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까지 설치를 해준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강복궁을 창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큰 건 뭔지 압니까? 1943년 타이레단 아시죠?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이 세 나라에서 그죠?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해주자는 그런 제의를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제스가 억지로 절대 한국을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제적인 승인을 이루게 하는 이게 바로 윤봉길 여사의 의의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윤봉길 여사의 그 어떤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짧지만 굵게 정말 저는 감동을 받고 참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 외세가 벌벌 떨도록 만들게 했다면 이제 총이 아니고 펜을 들고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 제가 한번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존경하는 분이 많으실 건데 정말 존경하는 분이죠. 단재 신채로 씨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너무 많죠. 이분이 정말 똑똑하다고 소문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시대에만 해도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에 어떤 기대와 희망이 없는데 어디에서 희망을 받느냐? 역사에서 희망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좀 힘들 때 어때요? 내가 조금 잘 살다가 조금 이렇게 우리 흔히 하면 좀 찌그러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그때 잘 살았다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아자아자 해보자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 역사에 어디에 기대를 했느냐? 이때부터 우리 이제 신채호 선생님은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책만 본 게 아니고 중국의 구석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만나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당군 조선부터 해서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 그때 우리 이거 강화란 땅과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홍산문화 아시죠? 거기 요동까지도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뻗쳐나간 사람이야.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민주적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도록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힘보다도 펜이 더 강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지킬 때 얼씨문도 그죠? 당나라 살수대첩에서 했던 그래서 얼씨문덕을 가져오고 그리고 최현 장군 고려시대이죠, 그죠? 그리고 최현 장군을 모셔오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모셔와서 이런 우리나라의 영웅들을 모셔와서 우리는 이런 국가고 우리는 이런 나라,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심어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왜곡된 고대사 연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고 그리고 이분이 임시정부 설립에 참여해서 이분이 정말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한일 언론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조선사, 이 시대에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사 등 연구초 등 역사서 저술로 역사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단재신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열단 아시죠? 그죠? 독립운동가 의열단의 활동 지침서에 조선혁명선언을 서술하신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화 중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았더니 이분이 세수하실 때 절대 여러분들 몸 안 흡수리고 세수 못 하시죠? 이분은 들고 세수를 한다고 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선생님은 왜 세수를 하실 때 옷을 다 버리는데 왜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하시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일제가 있는 어느 곳에는 나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분이 이 일제강점기 때 사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겠냐. 정말 우리 선조들에게 저희는 많은 감사와 우리가 따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분들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의병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무명을 항일 운동을 하신 이런 우리의 이런 정말 이름도 없는 아무개인들 이렇게 많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모셔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주에도 한번 강의할 때 보여드렸죠. 이렇게 유관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명으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수고가 많이 되는 일이 아니라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우리의 나라를 지킨 영웅들 그리고 어병들 그리고 이름 없이 간 우리 무명을 항일 운동가들 쓰러져도 우리의 누굽니까? 조상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 쭉 떨어진 미국에서 어디 달나라에서 온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앞에 이 조상들의 이 땅이 지금이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의 조상임에도 틀림없으면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홍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익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자 당군 조선은 건국됐을 때 우리 이념이죠, 그죠? 우리 한민족의 건국이념은 통치념이 바로 홍익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저는 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 홍익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러면은 일본의 건국이념이 뭔가 아십니까? 우리 박도 선생님. 일본의 건국이념이요? 예.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죠? 화입니다. 화. 네. 화 아시죠? 화합하자.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내자가 일본의 건국이념이에요. 그래서 그 건국이념이 그 나라의 태도를 만드는 거 아시죠? 일본 분들 보면 하이 되게 친절하시죠? 누구나 같이 다 사이좋게 지내자가 그게 건국이념이에요. 자, 그럼 미국의 건국이념이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것들이죠. 그럼 프랑스는 뭘까요? 거의 같습니다. 평등, 자유, 박애 거의 비슷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홍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익의 정신이 우리나라만의 저는 이거 수술돼야 된다고 봐요. 전 세계가 이 홍익을 따라야만 지금 이렇게 분란이 나고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간 것을 같이 모을 수 있는 건 저는 홍익이라고 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것이 바로 홍익정신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학교예요.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 당군조선이 만들어질 때 그 이념이,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건국 이념이 홍익정신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하늘 고등학교가 만들어질 때 홍익정신이 바로 우리 학교의 건국 근합 이념이자 설립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대로 갖고 있는 그 근합이나 건국의 이념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당군조선이 만들어질 때 이런 이제 홍익의 정신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잘 이어져 왔을까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느 순간 잊혀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후에 당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저서에는 사실은 이때 이런 선임이 삼국유사에 쓰기 전에는 안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날까요? 중국 고서에 나타납니다. 사서에 이르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 고서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당군 조선이 있었다는 게 신화가 아니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당군 조선이 세워지고 난 이후 3000년이 지난 이후 고려 말에 일련이 삼국유사를 제작을 한 역사책, 직접 개인이 쓴 역사책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우리의 뿌리인 환인, 한웅, 당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있고 신화적이기보다는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여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3000년이 지나서 이 역사책이 나왔어요. 왜 이때 고려 말에 어떤 일이 생겼기에 이렇게 최초로 당군을 기록했을까요? 이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까 제가 그때 몽골 이야기가 했죠. 그때가 고려 말입니다. 그때 몽골이 침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몽골은 이민족이죠.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어때요? 우리와 다른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와서 극탈을 하고 우리의 것을 모든 걸 없애려고 하고 변발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끼리 안에서 싸우다가 누군가가 우리 2000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다가도 우리 그거 할 때는 2002 월드컵 할 때는 하나같이 우리가 뭉쳐도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외쳤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이민족이 와서 우리를 80년간 우리를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그럼 우리는 대체 우리는 뭐야? 우리 이러다가 몽골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럼 대체 우리 뿌리는 누구? 나는 어디서 왔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내부를 단결시키고 민족의 자존감을 높이는 구심점이 필요한 시점에 최초로 당군을 역사책에 기록한 사람이 이런 스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최초의 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이 뿌리를 찾아가자면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럼 이런 스님 이렇게 외치고 했는데 고려 말 이후에 고려가 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렇게 잘 이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조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의 나라죠. 조선이 추구한 게 뭡니까? 중국의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가 뭡니까? 중국은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하고 했던 게 조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당군인데 내하고 사대주의가 되면 누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중국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시대를 살았던 게 5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선이라는 게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참 내분과 강파가 많았고 그랬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때 1년 선님께서 이때 당군을 이렇게 역사책을 만드신 이후에 500년 이후에 다시 당군을 소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일제 말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넘어갈 그 시기였어요. 그때 보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독립운동가 나칠 선생님께서 그럼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시조인 당군을 숭배하고 당군을 기리는 그런 종교를 만들자. 그렇게 나온 게 바로 당군교예요. 그게 언제 만드느냐?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가기 1909년, 1년 전 190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 1년 뒤에는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족이 괴롭힌데 일본도 이민족이죠. 우리 왜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왜 강점을 해가지고 병합을 시켜? 이렇게 우리의 뿌리를 왜 없애려고 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를 결속시키고 단결시키고 민족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당군을 또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일제에 넘어가 버렸죠. 일제 병합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나라를 구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독립운동가들 정신적 지주인 이분이 대부가 됐습니다. 예, 나치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당군고의 파괴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르는 당군을 최초로 기록했고 나치는 어때요? 공식적으로 종교로 부활시켰지만 그때 본질은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의 시조이자 뿌리를 가져와서 우리 함께 화합해서 우리의 끝을 찾아보자. 싸우시 하자고 한 게 이 본질을 같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당군고의 파급이 어마어마했다는데 등글로 가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911년에 만주에 이렇게 대종구에서 만든 게 만주 중광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장 설립 단체를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폐가하면 안 됩니다. 무장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만주 중광단은 나중에 10년 뒤에 9년 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북간도 3.1운동을 주도한 곳이 바로 이렇게 만주 중광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북로 분정수라 해가지고 여러분 김자진 장군 아시죠? 청산리 장군. 그것을 이끈 곳인데 19년에 북간도 지역에서 주는데 한일 독립운동 단체가 북로 분정서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정신적 지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에 여러분들 그 3.1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죠? 김이동문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지만 그런 독립선언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57권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에 어떻게 선에서 보면 이때 나철이 대종교에서 우리 당군을 끌어안고 당군이 우리의 시조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모든 독립선언서 내용에 보면 고조선을 시조로 하고 기원전 4252년 그리고 반만년 역사 안 그러면 4300년 역사 조선공국 4252년 등 역사를 그 독립기념선언문에 다 적어놨어요. 만약에 이 나철 선생께서 이 당군을 풀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삼국까지는 20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당군이 없으면 빛이 그게 없으면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철 선생이 대종교 이렇게 한 게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걸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3.1운동을 이제 해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내는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대단한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해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내나 이렇게 많은 수많은 목숨을 가지고 지켜낸 나라인데 지금 제가 읽은 시민사학 4세대 송호조 교수라고 적어놨죠. 사실 이분이 고조선 박사, 이분이 고조선을 많이 알아서 박사가 아니에요. 하필 이분이 고조선 논문을 썼어요. 근데 엉터리를 썼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붙은 닉네임이 고조선 박사 1호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민사학이 뭔지 아시죠? 일본이 따르는 모든 그것을 다른 그게 이제 학문을 다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보면은 조선사 편수회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조선사가 35권은 우리나라의 역사 여러 가지 문화 모든 것을 다시 재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조선사 이 내용에 보면 크게는 4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조선의 역사를 넣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노출은 문제가 될까요? 당군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당군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반만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군이 없으면 2000년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국시대도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강력은 모두 압록과 두만과 이남으로 하라고 이렇게 여기 적어놨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아까 심지어 제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걸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구요, 고조선을 넘어 저 요호와 요소까지도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분인데 이렇게
그럼 이렇다고 한다는 건 더 있다는 것을 감추기 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라고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의 출발부터 외세의 지배를 받았으며 정체론과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강조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는 정체가 뭡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뭘 할 수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타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위에서 한사본이 있었고 남부에는 뭐가 있었다? 임날 일본부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 너희들은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가 사실 2600년밖에 사실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많게 2000년보다 많게 하려면 2600년까지 하려고 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정체성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성이 없고 이렇게 기대 사는 국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된다는 그런 식민 통치 논리를 갖다 대고 있는 게 이게 조선사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2018년입니다. 정말 많이 보는 EBS 교육방송에 나와서 특강소에 나와서 우리가 아는 단군 조선 실제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 이런 분이 그래도 버젓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4세대면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1세대 이병도이죠. 신석골주, 이기백이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대나 지금 어느 학과에 가서 역사를 배우는 대부분 이 사람 그 뿌리 이병도 분야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학교 안이 여러분 사귀고 안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지키는 역사인데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지금 와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뭔지 압니까? 다시 기가 막히는 사람 제가 또 모셔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박지한 교수라고. 사실 이 사람은 뭘 연구했느냐? 우리나라 역사 연구 안 했어요. 서양사를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2024년에 이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강탈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고 싸우라고 했더만은 하는 말이 뭐냐?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일 역사 대응에 관해서는 일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겠다. 이런 사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 음식이 좋고 가깝게 갔다 올 수 있는 곳, 좋은 곳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며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자기 연민, 역사가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 역사 인식을 강요하지 말자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게 이사장이에요. 그러면 동북공정은 고대 유물을 내것 니것 주장하며 싸우는 시각 찬성 안 됨. 공동의 유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사람 별나라에서 왔는지. 이런 서양사를 했던 이 사람은 여기다가 역사의식이 없는 이사장을 여기다가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수십억 수백억을 1년에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산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바다로 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죠.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의 수준이 40년대 영국의 국민의식보다도 못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예전에 청문회에 나와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사장 자리에 앉아있다. 저는 촛불 집회를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저는 집회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깔아먹고 있고 이런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 대모를 해서 끄집어내야 아직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가슴 아픕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만 이런 줄 아닙니까? 자,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것이 홍익인간 용어 삭제 시도를 했어요. 그것도 여기 보시면 민형배 저 기억도 하기 싫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무 진부한 말이다. 요즘에 누가 홍익인간 말 쓰느냐? 다른 좋은 말로 바꾸자. 이런 사람을 저는 정말 국회의원들 시험 치고 국회의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는 시험을 쳐야 되지 않겠는데 저는 한표 못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그 전제로 한 법안을 통과시켜 난리가 났었죠. 지금 없는 걸로 됐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참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조금 열을 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 지금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우리의 영웅들과 그리고 이름 없는 우리 어병들이 지키는 이곳을 지금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두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고. 그래서 저희 하늘역사문화연구회를 하게 된 시작한 취지가 뭐냐?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이자 우리 하늘의 설립정신이자 근하기념인 우리 하늘송 설립장이 평생을 가시고자 하는 이게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늘 내에서는 이 정신을 여러분께 심어주고 싶고 또 이것만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하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 눈에 보이듯이 역사를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역사 가치관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는 토론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역사 수업에 산발도 나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스스로 찾고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고 이번에 강의를 듣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한일역사문화연구를 이제 7주 동안 가게 됐는데 저는 가슴이 많이 설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이 강의문을 열까를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취지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강의를 토론을 하신다면 아마도 더 큰 발전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아마도 멋진 하늘,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